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결정했죠. 보통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던 관례를 깨고 이렇게 상반기에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추경의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시켜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편성된 2조 8천여억 원의 추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민생복지 그리고 경제 부문이 주를 이루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87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열렸습니다. 2019년도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부와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지난 1년을 돌아보는 한편 도덕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내부 규율과 규정을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큰 폭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발의 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제9대 동기간 336건에서 제10대에는 526건, 특히 위헌 발의 법안이 제9대 256건에서 제10대 38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례 발의와 위헌 발의가 각 50%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그중에는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용 조례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와 세입 세출 결산 및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사립특수학교로 학교 보안관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2.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DPF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해 차량 제한 지역 및 운영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과 20일 각각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논의하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6월 21일부터는 7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예산안과 추경을 심의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10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경란 씨, 제가 의정포커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동안 나왔던 조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말 많은 조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 성면 안전 관련 조례도 의미 있게 봤고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조례안을 포함해서 지난 1년간 서울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무려 405건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중 상당수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라는 점도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1년을 맞았는데요.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이렇게 많은 조례안을 비롯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박기열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예,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임시회를 수집할 만큼 아주 바쁘게 1년이 지나왔는데 어떻게 그 1년을 평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서울시의회 제 10대 1년이 막 지났는데요. 네. 서울시의회 10대 1년은 정신없이 일만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네. 제 8대 9대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2배 이상의 어떤 네. 조례 건수나 토론회나 아니면 공청회 네. 뭐 이렇게 많이 정신없이 해왔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평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는가 이런 궁금증도 들 것 같습니까? 집행부의 예산을 보면 사고 이율이나 부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 결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세심하게 각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네. 자 1년을 딱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양심의 손을 얹으시고 소수 정당이 소외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소수 정당이 3개 정당이 있지만 그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다 합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의원 휴게실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의원 휴게실도 만들어 드렸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필요하다면 네.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배정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도 가능하면 정당 비율에 따라서 네. 배려해서 소외되지 않게 하자 이런 거 있고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일하기에는 너무 편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아니냐.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까지는 시민 참여 예산을 500억 원을 가지고 25개 구에 시민들이 투표해서 예산을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는 2천억 원. 2020년도에는.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데 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해서 충분히 시간을 줬고 또 집행부에서 원한 대로 원포인트로 의회를 임시를 열어서 최종 의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거수기만 했냐?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각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그 추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부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우리 의회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안전한 특별시를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니까 남은 1년에 우리 부의장님의 키워드는 안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안전한 서울시에서 풍요로운 꿈을 꿀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재 국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보안관을 사립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겁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 학교의 학생보다 안전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동에 건설 예정인 로봇 과학관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고 오신 운영 계획은 이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전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선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로봇이랑 연결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도 없어요. 서울시는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로봇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서울대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며 원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인당 학생 수가 약 교원 한 15명 정도인데 시립대는 약 28명 정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는 강서시장 품목이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지적하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서 수산시장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격 대비 보면요 엄청 비싸요 거기가. 도매시장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손님들이 글로 안 가고 저부터도 노량진으로 가요.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관련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농수산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유통주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2.5톤 미만의 경유차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5등급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해 차량 제한 지역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5등급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 경우도 조기 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동차의 중량이나 사용 연료에 따른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 취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로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내 노후관로 실태 파악을 강조하는 한편 가정 내 노후관로 교체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노후관이 있게 되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 노후관도 좀 관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추경을 통해 7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컨트롤 역할을 할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거점형 키움 센터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2018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적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치밀한 인력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비엔날레 성과 목표도 달성률 75%밖에 지금 안 나타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유지 관리나 행사 운영 이런 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효율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해서 문화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연세 많으신 노령분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다면 일반 시민들은 그냥 더 자연히 편리하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팀을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현재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 정책과 내에 공공 디자인 관리팀, 공공 디자인 사업팀 등 여러 팀으로 나뉘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경을 통해 신규로 편성에 추진 중인 거점형 키움센터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소하고 나서의 어떤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거점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전용과 함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소중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써야 될 때 못 쓰고 계속 그런 것들이 또 이원이 되고 또 전용이 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7,409억 원 규모로 추경을 통해 총 52건의 사업에서 810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한강교량 태양광 설치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돼 결국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시행 전에 사전 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태양광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돼서 선행되지 않아서 이후 연락오다 보니까 이제 조사 결과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사전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 편성을 하고.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사업 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원인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6월 말 타고 7월 8월 이 장마철이면 그때까지도 그럼 지금 완료가 안 되면서 대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득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1년을 넘게 그 준공 시점을 넘긴다는 게 이게 어떤 부득이한 상황인지.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현액 33억 2,600만 원 중 20.9%인 6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100년다리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택시 호출 앱에 대해서는 구동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문화명소 조성 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접근성 보장 없이 추진된 100년다리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광화문 광장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심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비입니다. 맞죠, 실장님? 네, 새로운 설계고 새로운 내용인데 왜 도로 정비 안에 넣어서 끼워 팔기를 하냐는 겁니다.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하공간 설계가 빠져 있었으나 추경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조성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은 광화문 광장도로 정비가 아닌 도로 정비 안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S택시에서 구동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이 잘 안 되고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범 사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승강장 안전문 광고판 개선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빠른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희 사실입니까? 2018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그 교체 안 된 게 한 7,000여 개도. 서울시는 승강장 안전문의 상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기존 광고판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 대행사와의 협의 부진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가 학교 급식에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친환경 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에는 일반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이 무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친환경을 다 학교에서 요청했으나 이 센터에서 이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일반 물건들로 다 지금 대치돼가지고 학교에 배달되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원 위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다 시내라고 그 지역에 목 좋은 곳에 주간선도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 당연히 주차면이 모자란 곳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재 서울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39곳은 외부인에게는 정기주차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석 무료, 연령 제한도 없는 공연이 서울에서 거의 매주 열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서울시향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죠? 모차르트에서부터 시네마 천국의 OST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명품 클래식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주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 음악. 추상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지만 어렵고 비싸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클래식에 대한 편견이 확 사라집니다. 명품 클래식 공연이 바로 우리 동네로 찾아오는 건데요. 전용 공간이 아니어도 매력적인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 동네 음악회가 지금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공연장. 건물 틈새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에서는 저녁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네, 바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뤄지게 될 공연은 실내악인데요. 현악 앙상블, 관악 앙상블, 체인버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되었던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우리 동네 음악회 실내악의 메인 공연이랍니다. 2006년 시작된 우리 동네 음악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주최하는 무료 공연인데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다양한 장소를 서울시향이 직접 찾아가 관현악이나 실내악의 형태로 수준 높은 공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민 관객들도 1명, 2명 공연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정장에 턱시도나 나비 넥타이가 아닌 편안한 복장의 시민 관객들. 오늘 드레스 코드는 바로 자유인 듯합니다. 시민 관객들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과 긴장이 가득한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악 앙상블이 함께하는 멋진 공연, 잠시 들어보실까요? 귀에 익숙한 멜로디는 사회자의 공연 해설을 통해 더욱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마음속으로 곡을 흥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앙코르 공연은 드라마에서 등장해 더욱더 익숙한 곡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렵고 때론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던 클래식 공연이 서울시향의 우리 동네 음악회와 함께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클래식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다가가겠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민들의 예술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보다 친근한 클래식 음악 공연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동네 음악회. 올여름 야성적이고 낭만적인 피아노 선율과 함께 클래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이 시행됐죠. 네, 그동안 유급 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이 유급 병가 지원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연간 최대 11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대 11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취약계층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어디서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급 병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어려워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급 병가 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케어가 더욱 촘촘히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7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리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